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당 내부 결속을 다진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시사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잇따라 회동을 하며 사실상 선대위 합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한길 전 대표가 윤 후보 측과 경선 과정에서도 혹은 그 이전에도 교류했다고 들었다며 김 전 대표가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영세 의원은 상대 당에서 계속 활동해왔던 분이 아닌가라며 그런 분이 우리 당 선대위 구성에 합류한다면 중도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 투트랙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윤 후보에게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존재가 있죠. 바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인데요. 윤 후보는 어제 원희룡 전 지사와 만나러 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경선 후보들도 만나고 싶은데 전화만 드리고 찾아뵙진 못했다. 좀 더 쉬시려는 것 같아 조만간 찾아뵈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홍준표 의원이 꼭 대선 캠프 합류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후보에 도움을 줄까, 이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선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낙관론입니다. 오늘 아침 권영세 의원은 대선 경선이 치열하게 치러진 뒤 패배한 후보가 바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제 기억에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아주 치열한 경선을 펼쳤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지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바로 결합은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 결합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도 당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정치인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은 정권 교체하는 애정과 필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편한 언사도 하겠지만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홍 의원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현주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에서 홍 의원의 독자 행보 가능성에 대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어 이현주 의원은 본인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그러나 국민의힘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2040에 대한 열망을 대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청년의 꿈 플랫폼을 출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원톱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이 캠프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비관론적인 관측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종인과 홍준표,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최근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보면 본인이 얼마 전 공언한 대로, 즉 경선 결과의 승복은 하되 대선에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 이 공언대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윤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앞서 지난 14일 홍준표 의원은 청년과 소통을 넓혀가겠다는 취지의 플랫폼 청년의 꿈을 공개했습니다. 청년의 꿈이란 하나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홍 의원은 글을 남기기도 하고 청년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공간 속에서 홍 의원이 남긴 글들과 관련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질문을 올리면 답변을 내놓는 청문홍답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한 청년이 윤 후보의 이딴 실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홍 의원은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홍 의원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글에서 홍 의원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여야 주요 후보와 가족들이 모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후보 선택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어 서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만 난무하고 대한민국 미래는 관심도 없는 이런 대선을 치러야 하나
각 정당이나 구성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국민들 가슴은 더 타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어쩌다 선진국 시대 이런 양아치 대선이 됐는지 여의도 정치 26년을 보낸 제가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며 천배 만배 사죄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홍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탄핵 여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준석 내치면 대선 진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홍 의원은 미국 바이든도 나이 80세 대통령 하는데 홍준표 대통령 선거 또 할 수 있다는 지지자의 글에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오는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은 경선을 통해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윤석열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양아치 대선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 수위로 윤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이런 홍준표 의원의 처신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과거 사례들을 보더라도 경선에서 진 후보들은 두 가지 정도의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잠시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자맹을 하던가 아니면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를 돕던가 이 두 가지였는데 홍 의원은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지 말자 이런 말과 같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는데 어떻게 윤석열을 찍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대선 경선 후보였지만 현재 신분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반대로 지난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경선에서 진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홍준표 후보는 이런저런 비리도 많고 논란도 많고 이런 후보가 출마한 대선은 양아치 대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도 해당 행위겠죠. 홍 의원은 현재 안철수나 김동연처럼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죠. 만약 홍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제3지대에 있다면 얼마든지 저런 말을 저런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이걸 비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고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과연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인지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보여줄 모습인지 홍준표 의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